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오밤중에 TV에서 귀신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몇 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났어요. 우리 큰애가 유치원 다닐 때쯤이니까 거의 20여 년 전인가 봅니다. 그때 우리 남편이 은행에 다녔거든요. 그 해 대리 승진하고 첫 발령지가 충남 조치원이란 곳이었습니다. 혹시 여기에 조치원 사시는 분 계시는지요? 제가 정확히 11개월 살았습니다. 근데 조치원을 떠나온 뒤로 거기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참 궁금합니다. 아무튼 그때 남편 직장에서 갑자기 거길로 발령이 나서 거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조치원이라는 곳은 아파트도 하나 없었고 아주 꾸질꾸질한 연립만 달랑 두 곳이 있었어요. 주공연립하고 제일연립이었던가? 이름이 아리까리하네요. 아무튼 그것도 몇 동 되지 않아서 우리가 당장 이사할 만한 적당한 집은 없었습니다. 우리가 살던 집은 벌써 나갔고 그래서 빨리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던 중에 복덕방에서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이사 올 수 있는 집이 있긴 있다고 하는 겁니다. 아주 괜찮은 단독주택이 하나 비어있다네요. 근데 뭐 단독이면 어때?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 거기라도 가야지 하면서 침산동이라는 곳에 있는 어느 마당에 있는 그럴듯한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. 물론 우리 네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나 큰 집이었는데 앞뒤로 커다란 마당이 있었고요. 방이 한 대여섯 개는 되었죠 아마? 아무튼 거실과 주방, 방 2개 이렇게 우리가 쓸 공간만 대충 치우고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. 생전 처음으로 와본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. 남편은 새 사무실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적당한 유치원에 입학을 시키고 저는 새 집과 새 동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 한 보름쯤 지났을까? 옆집 아줌마가 놀러 오셨더만요.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놀러 온 게 아니라 근황을 살피러 온 거였어요. 근데 그 아주머니 말씀이 별일 없었냐고, 어지간하면 이 집에서 빨리 이사 가라고, 이 젊은 사람들이 무슨 화를 입을까봐 도저히 쫄깃거려가지고 못 살겠다고,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 식구만 주시하고 있다 이러시면서 이런 집을 세놓은 집주인, 복덕방 주인을 막 욕을 한 바가지 하더만요. 그치만 이제 이사 온 지 보름밖에 안 됐고 집안 이사 정리도 안 끝났거든요.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충 요약하자면 저희가 이사 온 이 집이 거의 1년째 비어있고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온전히 나간 사람이 없었답니다. 누구는 부엌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, 누구는 집 마당에서 자전거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지고, 또 누구는 오밤중에 막 혼비백산이 돼서 기절을 하기도 했었다고 해요. 봄에 제비가 날라올 때쯤이 되면 온 동네 제비가 이 집을 새까맣게 에워싼다고 합니다. 가끔은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서 잠 좀 재워달라고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. 아무튼 요상한 일들이 많았다는데 지금 전부 다 기억이 나진 않네요. 결론은 이 집이 동네에서는 전부 다 알고 있는 흉가라는 겁니다. 6.25 때 이곳이 집단 학살하던 곳이었다나? 그때 죽은 시체들을 막 우물에 넣고 전쟁이 다 끝난 후에서야 그 우물을 아예 메워서 없애버렸다는데 그 우물이 바로 우리 집 뒷마당에 있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살던 곳 바로 옆이 무슨 커다란 공장이었는데 밤마다 하도 요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 공장 직원들은 여기서 숙식을 안 한다느니 한밤중에 그렇게 막 많은 일들이 있었대요. 그리고 한밤중이면 그렇게도 우리 집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난대요.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날 직접 물어보셨는데 어젯밤에 혹시 김치 담갔냐요? 밤새도록 우리 집에서 그렇게 마늘 빻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. 근데 정작 그 집안에서 자고 있던 저희 식구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거든요.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집에 저 이전에 직전에 살던 여자가 한밤중에 자기 집으로 막 맨발로 뛰어왔답니다.
잠을 자고 있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보니까 웬 하얀 손이 나타나서 이불을 덮어주더랍니다.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혼비백산해가지고 옆집이었던 자기네 집으로 막 도망을 왔대요. 그리고 나서 뭐 전세금이고 뭐고 그 길로 이사를 나갔답니다. 아무튼 이런 사정이 있는 집이니까 얼른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. 그치만 저는 제가 이렇게 간땡이가 크고 대담한지 몰랐습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끝도 없이 호기심이 솟구치는데 거기다가 왠지 모를 기대감과 흥분감이 막 돋는 거예요. 흔히 귀신이라는 게 정말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. 그래서 그래, 정말 귀신이 있다면 이참에 한번 귀신 진짜 만나보자. 만약에 내 눈에 보이면 얘기라도 한번 해봐야지. 그리고 세상에 정말 귀신이 있다고 알려보는 거야. 대담하게도 뭐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. 그리고 나서 밤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뭔가 소리가 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. 근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. 겁이 무지하게 많은 이 남자가 자기는 도저히 무서워서 이 집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. 아니, 지금까지는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그 얘기 들은 뒤로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. 밤에 막 지팡이로 땅을 쿵쿵 찍는 소리도 들리고, 비도 안 오는데 밖에서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둥, 또 문 밖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한다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못 봤거든요. 아무튼 남편이 너무 무서워하는 바람에 이삿짐을 제대로 풀지도 않고 한 달 만에 그 집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. 다행히 그때 조치원에서 제일로 좋다는 3층짜리 적당한 집이 나와서 그 길로 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. 그렇게 딱 거기서 10달 정도 살고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나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. 그 이후로는 조치원이라는 곳을 단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. 그 침산동에 귀신 나온다는 그 집도 궁금하고, 당시 조치원에서 제일로 좋았던 군청 옆에 주공 연립도 궁금하고, 가끔 기차 타고 조치원이라는 곳을 지날 때면 그때 기억이 나서 웃곤 합니다. 지금 보니까 고층 아파트도 많던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집 구하기가 어려웠는지 원. 이래서 추억이라는 건 즐거웠건 무서웠건 그리운 건가 봅니다. 조치원 침산동에 있었던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어느 흉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